안녕하세요. 액티브 시니어 TV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퀀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매일의 밥상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기운이 없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어.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어떤 조합을 이룰 때 우리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기들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그 중에서도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 저하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 세대에게 신장 질환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성 신장병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번 나빠진 신장 기능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에서 80대 시니어 세대에게 만성 신장병은 여전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그림자 질환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에서 만성 신장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신장병이 주로 고령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여성 시니어들에게서도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식생활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 그리고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피로감, 식욕부진, 부종,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이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뒤늦게 신장병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신장 질환이 유전적이거나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식생활 습관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소비 트렌드 역시 시니어 건강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나에게 필요한지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TV는 퀀텀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음식 궁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나트륨, 인, 칼륨 등 신장에 부담을 주는 영양소들이 과도하게 쌓이게 만들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공육인 베이컨, 소시지, 햄 등 과가공 치즈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이 조합. 편리하고 맛있지만 둘 다 나트륨과 인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가공 치즈는 인 흡수율이 높아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죠. 우리의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곧 신장 피로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어 신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컨 한 장에 약 300mg, 소시지 한 개에 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가공 치즈 한 장에는 약 200mg의 나트륨과 높은 인 함량이 보고됩니다. 이들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 2000mg를 손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염장식품과 국물 요리찌개, 국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염장식품과 국물 요리. 하지만 신장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는 이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뜨거운 찌개나 국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국물은 특히 나트륨이 물에 녹아있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야 밥 먹은 것 같지? 라는 말, 이제는 신장 건강을 위해 잠시 넣어두셔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한 그릇에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여기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면 인스턴트 식품과 빵류인데 특히 베이킹 소다를 사용 빵입니다. 간편함의 상징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은 이미 고나트륨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여 나트륨 함량이 높은 빵을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나트륨 쓰나미입니다. 신장은 이 엄청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일반 라면 한 봉지에는 약 1800mg의 나트륨이,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 빵 한 조각에는 20만 400mg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어 이 조합은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한 색 탄산음료와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과 건강 간식인 견과류의 조합?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둘은 인산의 주범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첨가되어 청량감을 높이고 견과류인 땅콩, 호두, 아몬드 등과 씨앗류인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은 그 자체로 인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이 체내에 축적되어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석회화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콜라 한 캔에는 약 40mg의 인이 들어있고 견과류 30지에는 약 10만 200mg의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이 과도하게 체내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유제품인 우유, 요거트, 치즈와 잡곡밥 현미밥. 인대 건강을 위해 우유와 잡곡밥을 챙겨 먹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유제품은 인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잡곡류인 현미, 흑미, 팥 등도 칼륨과 인 함량이 높습니다. 이 조합은 인과 칼륨을 과다 섭취하게 만들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 한 컵에 약 200mg의 인이, 현미밥 한 공기에는 100mg 이상의 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내장류인 간, 곱창 등은 단백질의 보고인 계란 노른자와 특유의 맛으로 사랑받는 내장류. 하지만 둘 다 인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병 환자는 콜레스테롤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에 약 60mg의 인이, 소곱창 100지에는 200mg 이상의 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함께 섭취하면 인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와 말린 과일인 건포도, 건자두 등은 몸에 좋은 과일이 왜 문제일까요?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는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칼륨이 더욱 농축된 말린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체내에 칼륨이 축적되고 이는 근육 약화, 부정맥 등 심각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토마토 한 개에는 290mg, 오렌지 한 개에는 23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말린 건포도 30지에는 200mg 이상, 말린 자두 30지에는 170mg 이상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찐 감자나 고구마에 우유 한 잔. 이 역시 칼륨과 인을 동시에 과다 섭취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고 우유는 인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찐 감자 한 개에는 약 600mg, 고구마 한 개에는 470mg의 칼륨이, 우유 한 컵에는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 늙은 호박, 미나리와 두부는 건강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조합도 신장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늙은 호박, 미나리는 칼륨 함량이 높고 두부는 인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두부는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백지에는 약 500mg, 늙은 호박 백지에는 300mg, 미나리 백지에는 300mg 이상의 칼륨이, 두부 백지에는 약 100mg의 인과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퀀텀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통찰을 결합한 지혜로운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공식품, 염장식품, 국물 섭취는 최대한 줄이세요. 외식할 때는 양념이 적고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고 음식에 소스를 추가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영양제 및 저염식 대체 식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트렌드를 주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시 식초, 고추냉이, 레몬즙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과일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등과 채소 중 시금치, 감자, 고구마와 잡곡류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조리법을 통해 칼륨 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는 잘게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버린 후 조리하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2번 데치는 이중 데치기 방법을 사용하면 칼륨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제품, 견과류, 잡곡, 초콜릿, 탄산음료, 가공육, 내장류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대체 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 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천연식품의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으므로 가공식품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영양 결핍이 올 수 있고 너무 많으면 요독이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투석 환자의 경우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에는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백질 섭취 가이드라인이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원인 생선, 살코기, 두부 등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량이 감소하는 경우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신장에 좋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 배출이 어렵다면 오히려 몸이 붓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 해소를 위해 찬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기 쉬운데 이 또한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하는 음식이 많아 열량 부족이 올 수 있으므로 설탕, 기름 등을 활용하여 열량을 보충합니다. 단,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관리도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 감자, 고구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특정 신장 질환 약물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퀀텀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 마이너스 음식, 상호작용 분석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복약 지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SAIDs 역시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퀀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우리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정보들이 때로는 이렇게 먹지 말라니 하는 생각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얼마든지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AI 기반의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선을 돕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강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하며 주변 시니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식단을 기록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장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시니어는 가정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역시 시니어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 저염식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신장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젊은 세대 또한 시니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시니어 부모님과 함께 저염식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건강 앱을 함께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가족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액티브 시니어 TV에서 다룬 신장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매일 묵묵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 식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 퀀텀 시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